행동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혈성 심장질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심증이 온 후에 나중에 심근경색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사실상 근본 원인은 동맥경화로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은 근본 원인은 발생 원인은 형제처럼 동맥경화로 시작이 된 겁니다. 발생한 기전은 그러나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기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 그럼 협심증은 뭐냐? 협심증은 심장동맥이 70% 내지 90%의 혈관이 협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답답하고 좀 운동, 산을 오른다거나 이럴 때는 도저히 가슴이 터지려고 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이 동맥이 70 내지 90%로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심근경색은 여기 심장 동맥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로 혈관이 30-40% 좁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장 동맥은 뭐고 혈관은 뭐냐? 여기서 상세하게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지만 일단은 심장 동맥은 호흡에 관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은 그 혈관 자체에 기름기가 껴서 점점 좁아짐으로 나중에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면 바로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심증이 나중에 오래돼서 악화되면 심근경색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협심증은 심장 동맥이 좁아져서 70% 내지 90%까지 좁아져서 협착이 되어서 호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곤란한데 계속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라톤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호흡 곤란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 호흡 고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가슴을 누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협심증 환자에게 해주는 응급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심근경색은 응급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혈관에 오랜 동안 기름이 껴서 그 혈관 동맥 자체가 좁아져서 나중에 그게 채워지면은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서 화혈성 심장질환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비슷한 유형으로 취급을 하면서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협심증이 초기 단계고 심근경색이 말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협심증으로 심장 동맥이 70% 내지 90%가 협착이 되면 협심증으로 우리가 상위 등급 6급 이항을 받게 됩니다. 6급 이항을 받고, 그런데 단지 협심증 하나만 갖고 받는 것이 아니라 협심증에서 심근허혈이 추가되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6급 이항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달라서 심근경색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진단이 만약에 내가 화혈성 심장질환자로서 심근경색의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부수적인 다른 추가되는 사항 없이 바로 6급 이항으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처음에 근본 원인이 발생 원인이 동맥경화로 갔지만 나중에 그 발전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화되는 과정에서 각각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간이 한쪽은 어떤 사람은 농부가 돼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각자 길이 다릅니다. 처음에 같은 데서 태어났지만, 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혼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이거 뭐 협심증이 오래 갔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그 심근경색이 오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그러나 협심증에다가 플러스 심근허혈이 플러스 되면 6급 이항 심근허혈 6급 이항의 상위 등급을 받게 되고, 심근경색은 동맥경화, 혈관이 좁아져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므로 다른 추가 요인 없이 심근경색 진단만 나오면 바로 6급 이항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크게 꼭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오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나도 좀 있으면 어떻게 7급은 6급은 쉽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별개로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협심증은 아까 심장 동맥이 75 내지 90%가 좁아져서 운동할 때나 또 아니면 등산할 때에는 심장에 많은 영양과 산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에서 심장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죠. 그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통증 이코르 협심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근경색은 동맥경화에 의해서 30-40% 정도만 좁아져도 혈관 안쪽에 들어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가 터지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거는 30-40%만 좁아져도 위험 수위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의 성분과 성분이 서로 만나서 응고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만약 응고가 되면 혈전이 되죠. 혈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피떡이 되죠. 피가 뭉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되면 여기서 응급조치는 없습니다. 바로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고 심장 근육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병입니다. 심근경색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내가 심근경색이면 6급은 쉽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위 등급을 받는 거, 이왕 같은 상태에서는 이왕이면 받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협심증도 마찬가지죠. 일반 평균인의 근로 능력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또 그 협심증은 이제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야 또 6급이 되고 90% 이상이 되면 5급도 이렇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아시고, 항상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왔을 때는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방심하면 바로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출발은 같지만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협심증에다가 플러스 심근허혈이 플러스 되면 6급 이항이 되고, 심근경색은 단독으로 6급 이항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심혈관 검사를 받아갖고 진단서나 소견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훈처액을 신청하면 그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분께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거 심사하는 기간이 보통 상위 등급 또 심사하는 기간이 한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5, 6개월도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청한 날짜로 소급이 됩니다. 내가 1월 1일 날 신청했는데 10개월 돼서 어떤 사람은 5개월 돼서 됐는데 나는 10개월 돼서 됐다. 그렇다고 해서 되기만 하면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개월 돼서 하면 5개월분이 소급해서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그 보상금이 나오죠. 그런데 10개월 후에 되면 또 10개월 거가 그게 합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500이면 그렇죠. 5개월이면 1000만 원 그리고 10개월이면 20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받습니다. 몰아서. 그러니까 신청한 신청한 달에 15일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늦다고 해서 막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어차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제가 항상 하듯이 아래 상의 하단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점을 제가 상세하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면 이 내용을 밑에 설명란을 보고 참고하시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또 제가 항상 말씀했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항상 제 방송을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신호가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콘텐츠는 바로 모든 행정기관이나 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을 구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방송한 내용을 하나라도 더 들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손해는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어쨌든 지금 제가 결론 좀 길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